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분기 청년 기본소득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접수받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재정 문제로 경기도에 사업비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해가 가기 전 청년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성립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개 시군 중 2곳이 빠진 29곳만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지역은 의정부시와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관련 지자체 조례를 폐기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문제로 올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3분기까지 의정부에 사는 청년들은 혜택받지 못했지만 시는 4분기가 지나기 전 올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청년 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은 김동근 시장님의 우선순위에서 청년은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다만 다행히도 지금이라도 이제 청년 기본소득이 부활해서 굉장히 안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의정부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4천 명으로 잡고 도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 등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28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올해 사업에 참여하겠다며 분담률에 따른 도비 28억 원을 지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달 25일 이미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 의정부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 기본소득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에 사는 청년들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까지 타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기업 유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집중하고 있는데요.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에 나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우수한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등을 강점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이 중 가장 큰 무기는 개발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환 미군 기지였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가 2024 기업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정부시가 기업을 운영하기에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인지를 설명하는 자리. 설명회에는 바이오 등 약 50개의 투자사가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 나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수도권으로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와 경원선, 7호선, GTX-C 등 경기 북부 교통 허브 도시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그 잠재력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잠재력을 한번 같이 알고 그리고 같이 윈윈하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의정부에서 좋은 사업 기회 한번 꼭 가지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시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운 것은 반환미군 공여지였습니다. 과거 8개의 미군 기지가 자리하며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했던 의정부.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미군이 떠났고 반환받은 미군 기지는 개발 가능성을 갖춘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대규모 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환 미군 공여지는 바이오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인데 시는 이런 강점을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에게 피력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그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절실하게 좋은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자족성을 높여가야 하는 도시입니다. 자족성 높여가는 핵심은 저는 좋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보조금과 행정 지원 등 기업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는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의 새로운 경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양주시 장흥면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을 잇는 우이령길은 북한산 둘레길 중 하나로 인기 있는 단풍 명소인데요. 늦가을 정취를 느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 수도권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가을 나들이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양주 교현리에서 시작되는 북한산 우이령길 탐방로입니다. 흙길을 따라 떨어진 낙엽들이 가을이 가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335 모인 탐방객들은 천천히 걸으며 늦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일단 그 온도가 너무 좋고, 온도가 좋다 보니까 이 숨쉬는 공기도 좋고, 또 단풍, 말하자면 떨어짐도 있지만 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과정이니까. 일부 탐방객들은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뒤늦게 찾아온 가을이 금세 끝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날이 흐려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직 단풍도 남아있고 너무 좋았어요. 가을 가는 게 너무 아쉽죠. 네. 내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처럼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포근했던 날씨는 당분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진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18일과 19일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8일 월요일은 아침 기온이 전일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져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낮아지겠습니다. 18일 낮 기온도 10도 내외로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 추운 날씨가 되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추위는 다음 주 중반인 20일까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 낮 기온 10도에서 14도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23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4교시까지 확인한 결과 반입 금지 물품과 시험 중 부정한 휴대물 소지 9건, 종료령 후 답안지 표기 6건, 탐구 영역 응시 절차 위반 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14일 경기도에서는 344개 시험장에서 15만 3,600명이 수능을 응시했으며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되면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5세 아동이 숨진 양주 태권도장에서 추가 피해가 다수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렌식한 CCTV와 관원 25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아동을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로 파악한 추가 피해와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 필요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 지사와 만나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철도와 도로는 지역 경제와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기도 남북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세대 간 국회 기후대담에 참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과 기후위기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박 의원은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의 위기라며 국회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이 짧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당사자인 아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주 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이 장관에게 전달했는데요. 건의문에는 상수초등학교 관사 재건축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교육부에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 설명회 실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교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한때 도심의 중심지였지만 신도시 개발과 인구 감소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곳이 많죠.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인천 중구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한 곳인데 올해 이곳에 머물며 구석구석 돌아보는 체류형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행객과 지역사회를 잇는 색다른 체험으로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SK 브로드밴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주택. 1930년대 지어진 목조 건물이 현대식 게스트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안락한 분위기의 거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옛 나무 골격을 최대한 살려 고즈넉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실용적 요소까지 두루 갖췄습니다. 100년 넘은 건물이고 되게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나무들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 하는 게 굉장히 2박 3일간 머물며 인천 계양장 일대를 체험할 수 있는 계양장 오디너리 타운 프로그램. 이곳에 거주하는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를 알아가고 즐길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여행으로 당초 목표했던 참여 인원수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오디너리 타운이 평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한국 사회에서 규정한 평범한과는 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이 왜 이 동인천에 이주했는지 이런 머무는 동네로서 이 동인천의 매력을 좀 보여주고자. 특히 이 여행 상품은 지역 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저를 바라보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고 저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지금 체류형 관광을 이렇게 하면서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성장을. 여행객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체류형 관광 상품이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포천 비즈니스센터와 영북중학교를 잇는 20번 시내버스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운행에 들어갑니다. 20번 시내버스 노선은 영북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되며 포천고등학교와 포천시청, 신북면과 영북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초청해 독립운동 역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마련됐는데요. 특강에 나선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운동 역사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한편 의병과 독립군의 역사도 소개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역사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